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개념, 구조를 이해하고 배열의 선언 방법, 초기화 방법 등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뭘까요? 배열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저장 장소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원래 변수는 하나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고, 즉 어떤 형태의 하나의 값을 저장시킬 수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배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일정한 순서나 일정한 간격으로 벌여놓음 이런 걸 배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키보드 배열, 문자 배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용어사전에 보면 같은 특성을 가지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몇몇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열을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가, 배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층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를 입력받아서 인구 수를 계산하고 전체 빌라에 사는 사람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평균 몇 명이 사는지를 계산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순서도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업무 분석만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1층부터 9층까지 있고요. 1층에는 3명이 살고 2층에는 4명, 3층에는 3명, 4층에는 2명, 이렇게 차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려면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플로어 1에서 1층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정수들이니까 나중에 int형으로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int로. 즉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으로 frr1, frr_2 이렇게 해서 frr_9까지의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변수에 이 데이터 값들을 입력받는다라는 거죠. 입력을 받아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빌라에 사는 전체 사람 수가 나올 거고 그 전체 사람 수를 가구 수로 나누면 한 가구에 평균 몇 명이 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죠. stdio.header라는 파일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print 포맷과 scan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int니까 뭐죠? 정수형이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층부터 9층까지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인원수를 저장할 변수 9개를 만든 겁니다. 정수형으로 전부 다 정수형이니까 정수가 기억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수가 기억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몇 명인가 계산하기 위해서 TOT라는 변수를 하나, 토탈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플로트. 이거는 실수. 플로팅 포인트 형태의 실수입니다. 즉,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 평균은 소수점 뒤에 어떤 자릿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av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1층에 사는 사람 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1층에 사는 사람 수라고 모니터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입력받죠? %d, 즉 데시멀, 십진수로 바뀌어서 입력됩니다. 이거는 스캔 포맷은 입력이니까. 그런데 변수 이름 앞에 뭐가 있죠? %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를 우리는 주소 연산자인데 요거는 Shift
플러스 숫자 7 누르면, 즉 숫자 7 위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거는 주소를 나타낸다. 우리가 함수에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 변수 이름 자체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함수를 실행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걸 우리는 call by value라고 하죠. call by value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한다. 즉 scan format이라는 함수는 이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으면 FLR 언더바 1이라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서 이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함수로 갑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안에 들어있던 값에다가 받아올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스캔 포맷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FLR-1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아니라 이 변수 자체를 가지고 가서 이 변수의 주소, 즉 이 변수 자체를 가지고 가서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 연산자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이거 생략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코딩할 때는 9층까지 계속 프린트 포맷, 스캔 포맷, 프린트 포맷, 스캔 포맷이 반복될 겁니다. 다 입력 받았죠? 그러면 FRL 1부터 시작해서 1층 사람수부터 시작해서 9층 사람수까지 다 입력 받았으면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전체 빌라에 사는 전체 인원수가 된다. 전체 사람 수가 되겠죠? 전체 사람 수. 이게 TOT에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다 더해서 TOT에다 저장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평균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9로 나누면 되는데 왜 9.0으로 나눴을까요? 9.0으로 나눈 이유. 그쵸? 정수, 연산, 정수. 즉, 전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결과도 정수가 나온다. 정수와 실수를 연산해야 결과값이 실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9 하면 3이 나온다라는 거죠. 3.333 이렇게 안 나오고. 그쵸? 10 나누기 3 하면 3.333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온다. 왜냐면 두 개 다 정수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연산의 결과값도 정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정수가 나오면 저장할 때 AV에 저장할 때 AV가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형이지만 이게 정수면 3.0 이렇게 저장되겠죠. 그래서 9.0으로 나눠야 3.222 이런 값이 계산이 돼서 그 값이 AV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는 실수로 만들어 준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은 이대로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 뒤에 어떤 변수가 있을 거다 또는 값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TO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t, 데시말 형태, 10진수로 바뀌어서 출력됩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컴마 찍고 한 칸 띄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이렇게 출력되고 또 변화 문자 나왔죠. 플로팅 포인트 실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값이나 변수에 들어있는 어떤 값이 실수 형태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긴 소스가 됩니다. 긴.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똑같진 않죠. 비슷한 내용인데 9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수 이름도 비슷한데 9개를 정의를 했죠. 입력받을 때도 이렇게 입력받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고 또 작업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배열을 사용한다. 대신에 조건이 뭡니까? 같은 데이터 형태여야 된다. 데이터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같아야 배열이 될 수 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거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1층 사는 사람 수 입력 받겠죠.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다 더해서 29라는 합계가 나오고 평균을 구하면 9로 나누면 3.2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를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내용은 아까랑 똑같은데 차이는 자 이거는 프로그래밍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똑같고 대신에 대괄호가 나타나고 대괄호 안에 배열 원소 이름, 배열의 원소, 배열 요소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온다. 0번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은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는 배열을 선언할 때 나와 있는 숫자는 개수지 9번까지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nt floor 9 그러면 9개의 배열 요소가 있다라는 의미지 0번부터 9번까지 또는 1번부터 9번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얘는 0번부터 8번까지 해서 9개가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FLR이라는 변수 이름은 FLR이고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0번 요소, 즉 첫 번째 요소, 얘는 배열의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해서 9개의 배열이 선언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아까 프로그램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짧아졌다 프로그램이. 약간 다 한 페이지에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생략해서 1, 2번만 하고 나머지 3층부터 9층까지는 생략을 했는데 그건 충분히 다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언할 때도 이렇습니다. int 이거는 자료형이죠. 정수 형태다. 이 두 개 뒤에 있는 변수들이 뭐라는 겁니까? 정수다라는 거죠. 정수. 자, FLR9 이거는 FLR이라는 배열을 0번부터 시작해서 9개를 선언한다라는 거죠. 0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죠? 9개면 0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9개를 선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i라는 변수 만들었죠. 자, i라는 기억장소도 하나 생길 겁니다. i라는 기억장도 생길 거고 TOT는 생겼는데 TOT에는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죠. 0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TOT에는 0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i에는 뭐 기억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기억 장소만 만들었지 안에 뭐 여기가 이런 쓰레기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공간을 여기가 비어있어서 여기가 i라고 자리를 잡았으면 이 안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TOT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값을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면 TOT는 0이 되는 거죠. 이제 항상. 그래서 초기값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float AV도 얘는 실수 형태로 변수를 선언을 했고 초기값을 안 줬기 때문에 AVE에 현재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포문입니다. 반복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반복하는데 자, i는 0, 초기값이죠. i는 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따라서 언제 끝나죠? 9일 때 i가 9하고 같으면 종료. 그죠? i가 9일 때까지 9면은 종료된다. 9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 이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그죠?
i가 0부터 8일 때까지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포문의 마지막 문장인 이 기호를 만나면 우리는 증가값을 실행한다. 즉 조건에 비교하고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 와서 i++는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포맷이라는 문장이 나왔죠. %d. 자, i에다가 1을 더했죠. i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0층은 없으니까 0에다가 i 값에다가 0이니까 0에다 1 더하면 1 되겠죠. 그래서 1이 1층에 사는 사람 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d 10진수를 입력받았네. 자, 주소 연산자 나왔죠. 플로어 i 즉 처음에 0이니까 0층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TOT에다가 이렇게 더해준다.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TOT에 아까 뭐 들어있었죠? 여기에 TOT에 0 들어있죠. 0 들어있는데 FLR 0층에 입력받았던 값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처음에 FLR 0층이 3이었으니까 이제 얘는 3이고 TOT는 0이니까 0에다 3 더하면 얼마죠? 3이죠. 그럼 TOT 값은 이제 이 문장이 실행되면 0과 3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TOT에다가 저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3이 기억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만나면 i는 i 플러스 1을 한다 그랬죠. i 플러스는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i는 i 플러스 1, i를 1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아까 처음에 0이었죠. 거기다 1 더하면 1 되죠. 이 결과값을 1을 i에다 정장시키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1은 i에 기억되는 값 1이 9보다 작다. 맞죠? 그럼 이 문장을 또 실행하겠죠. 그래서 출력하고 FLR 1번에 10진수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2를 입력받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FLR 1번에는 2라는 값이 기억되어 있는 거죠. TOT에는 아까 3이 기억되어 있었으니까 3 더하기 FLR 1번 2를 입력시켰으니까 2개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TOT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TOT는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9층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마지막 i가 9가 되면 i에 기억되어 있는 값이 9니까 i에 기억되어 있는 값이 9보다 작다. 아니죠. 같죠. 같으니까 실행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포문의 끝 일로 와서 이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OT에 기억되어 있는 값 여기가 마지막까지 다 계산하는 29가 기억되어 있죠. 29 나누기 9.0 하면 3.22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이 값이 AV에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V라는 기억 장소에는 3.2222 이렇게 기억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합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출력될 거고 모니터에 그 다음에 변화 문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이 이 자리에 10진수로 변화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29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칸마 찍고 한 칸 띄고 가구당 한 칸 띄고 평균 한 칸 띄고 가구원은 한 칸 띄고 또 변화 문자 나왔습니다. 그쵸? 플로팅 포인트 즉 부동소점 형태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뭐가? 그 다음에 있는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값 AVE에 기억되어 있는 값 3.2222죠. 이 값이 %F라는 글자 대신에 이 값으로 표현해서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죠? 결과값은 아까 앞에 봤던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죠. 앞에 했던 것과 배열을 사용하든 변수를 일일이 선언해서 사용하던 결과값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대신에 처리할 때 프로그램의 길이는 당연히 다를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배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5층 빌라에 사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그리고 각 가구에 있는 자동차의 수, 그 다음에 평균 자동차 수, 학생 수, 가구당 평균 학생 수, 남자, 여자의 수, 세대주의 이름, 자, 이런 배열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배열들을 만들려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사람 수를 쉬는 거 한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 배열 하나, 자동차 배열 하나, 학생 배열, 그 다음에 남성 배열, 여성 배열, 세대주 이름 배열 꽤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다 한 학생은 결과를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